베트남 전쟁은 긴 그림자를 가졌다. 이 말은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세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한국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전쟁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의 서막은 통킹만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트남전에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되는 명분이 발생했던 것이죠. 미군은 베트남전을 치르게 되면서 6개월 만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봤던 베트남전은 앞서 말한 긴 그림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차 1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으로 흘러가는 전초를 밟게 됩니다.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게 베트콩들이 쉽게 소탕되지 않았는데요. 베트콩들은 정글이 많은 베트남의 지형을 활용하여 잔혹한 부비 트랩을 설치해 미군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베트콩 하면 떠오르는 땅굴을 이용하여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베트콩들로 인하여 미군은 심리적으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혼란을 일으켰던 것은 베트콩들의 차림새가 민간인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간인들을 방패막으로 쓰고 시체에 폭탄을 설치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생각을 바꾸고 동맹국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호주 등 국제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 중에는 한국도 존재했습니다. 동맹국 중에서 한국군은 단연 눈에 띄었는데 미국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파병을 지원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후반에 가서는 한국군의 수가 미군을 넘어설 정도였죠. 8년간 파병된 한국군의 첫 시작은 육군이동해과병원과 태권도 사범단, 건설지원단인 비둘기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복구 사업과 의료지원, 내란방지 등의 목적으로 하며 이름처럼 평화사도 전사부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닌 병원과 양로원, 고아원 등을 증축하며 공공시설 건설 및 남베트남의 대민 지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게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과의 큰 전투를 치른 지 10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베트남전에는 한국전쟁에 남한과 함께 북한에 맞서 싸운 병사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게 도움을 보답하고 남베트남의 자유수호에 동참하기 위해 파병을 나선 것이죠.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미국군이 밀리게 되는데요. 이에 미국은 한국에게 추가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국군은 추가 파병에 대한 조건으로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덧붙이게 됩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점차 미군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직 불안정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던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의 수를 현상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미군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해줄 것,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수송장비 및 급료를 포함한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 외에도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미국도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추가 파병을 나서게 된 것이 대표적으로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일반적인 부대가 아닌 특수부대들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의 경우 한국군의 첫 국제적 개입이었기에 선임 지휘관으로는 손수 뽑은 육군사관학교 A급 장교들이 작전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자원병들로만 이루어진 맹호부대의 경우 자원한 인원이 많아 신체 조건부터 기술까지 갖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병사만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상시적인 5만 명의 병력을 유지했으며 전쟁 기간 중에는 총 35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베트남으로 파병시켰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처음에는 몸을 사릴 것이라며 못 믿었게 생각했으나 적군의 수색뿐만 아니라 전투 자체에도 엄청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치른 전적이 있었던 터라 베트남 전쟁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죠. 독자적으로 전술부터 실행까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미군조차도 한국군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적의 위치가 발견되면 둘러싸고 천천히 포위하면서 적군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낮에는 적과의 교전을 치르고 밤이 되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허리춤까지 물이 잠겨있는 곳에서도 서 있으며 적의 동태를 살피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작전 중 한국군이 1명의 사상자가 나오면 베트콩은 20명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면 한국군에 의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위세는 북베트남에서
한국군을 만나게 되면 우선 후퇴하고 인민의 재산과 병력을 보호하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을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군에 대한 공포감이 팽배했는데요. 한국군을 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미군의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군은 적에게만은 자비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하여 고 최명신 파월사령관이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정도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들였던 사실 또한 존재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는 3년 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왜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 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올라오면서 한국군에 관련된 관심을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리며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를 둔 일반인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요즘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세대는 베트남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 좋을 듯하여 제가 대신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아른거린다고 하시고는 해요. 저는 할아버지의 극적인 전쟁 이야기 속에서 특이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K-pop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접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 많은 차이점을 보일 때마다 괴리감을 느끼고는 한답니다. 할아버지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베트남전에 파병가게 되셨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가 막 태어날 무렵이었으나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셨다고 하셨죠. 무조건 1년 안에 전쟁이 끝이 날 것이라 믿었지만 베트콩을 직접 직면하면서부터 틀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정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베트콩들과 부비트랩이었다고 해요. 특히 부비트랩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매 순간이 긴장 상태였고 점차 전쟁 기간이 길어지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탈영하는 병사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전우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티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전쟁은 갈수록 길어졌으나 동맹국이 투입되면서 조금씩 반전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군의 저력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실일까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군에 속해 있던 한국 남자들이 드라마에서 보던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용맹한 전사 그 자체를 떠올리시더군요. 할아버지는 작전 중에 한국군을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그들만 베트콩과 싸웠어도 충분히 이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미군은 두려워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한국군은 오히려 앞장을 서며 적을 수색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자신이 보는 한국군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참고로 할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참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시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며 매 순간 이야기를 하시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으셨죠. 한국군이 없었다면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군을 떠올리면 경외감도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두려웠다고도 하셨어요. 한국군은 동맹이었을 때는 든든하고 의지가 될 정도로 전투 능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강한 군인들이었다고 해요. 참고로 당시에 미군에서는 탈영부터 시작하여 군부대 안에서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끈끈한 연대감이 확실히 눈에 띄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하더라도 오금이 떨릴 정도라고 하시고는 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적에게는 잔인하다고 표현될 만큼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정작 아군인 할아버지에게는 식량을 나눠줄 정도로 호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한국군은 미군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렸던 저는 그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었으나 크면서 미디어 속의 한국인들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말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생명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더 과장되게 보이는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의 드라마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면서 저 또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제 머릿속 이미지의 한국군과는 다른 한국 남성들의 모습에 저는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좋은 이미지이긴 했으나 생각만큼 강인하지는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들의 참상을 기억하기 싫다면서 보시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제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군을 도와준 것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지금 모습 외에도 미군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해당 내용과 더불어 많은 한국군과 관련된 내용의 글에 기재된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1967년 꾸인현에서 전방 항공조종사였습니다. 아빠에게 주신 타이거 4단 패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패치들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에서야 알아냈네요. 이 영상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에 2번 복무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두려운 군인이 누구인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군이라고 말했죠. 저는 솔직하게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네요. 한국인들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네요. 이 외에도 한국군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댓글과 한국군이 지닌 용맹함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많은 수의 댓글에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지 몰랐다는 이야기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한국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베트남전은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이 과연 파병을 나간 모든 한국군에게 적용되어야 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베트남전에서 희생된 한국군은 총 5,099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베트남의 자유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헌신까지 매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지는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상 클립뉴스였습니다.